안녕하세요. 사회복지조사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의 기출,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출제된 문항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제1강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해설과 풀이 1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이 내용은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 그 중에서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고를 때 먼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혹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쿤의 과학혁명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현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도식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예,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의 혁명론, 과학혁명론에서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과학이 발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의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2번 과학은 지식의 누적에 의해 점진적으로 진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은 쿤의 과학혁명론하고 비교되는 포퍼의 반중주의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의 답은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의 설명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사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 4, 5번이 모두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설명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학문 공동체의 사회적 성격이 과학이론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학문 공동체, 이 학문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이 과학의 발전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의 설명입니다. 4번, 상이한 과학적 패러다임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반영한다. 네, 이 내용도 바로 쿤의 과학적 혁명론을 설명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고요. 5번,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명백해지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네, 이 내용도 쿤의 과학적 패러다임의 설명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의 내용은 바로 포퍼의 반중주의를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내용은 사회과학 패러다임, 인식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실증주의와 해석주의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증주의라는 것을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실증주의는 객관적인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해석주의는 의미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주관적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바로 해석주의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틀로 두 개를 나눠 놓으시고 밑에 있는 5개의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한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어떠한 상황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실증주의는 흔히 경험주의라고 한다. 네, 객관화된 실제를 경험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2번 실증주의는 주로 경험주의라고 불린다는 것 맞는 말이고요. 해석주의는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가 가능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언어로서 자기가 인식한 것을 주관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해석주의인 거죠. 4번 실증주의는 객관적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앞서 설명해 드렸죠. 이 실증주의는 객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번 해석주의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가 존재한다고 본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증주의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 가능한, 적용 가능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석 도구라는 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연구윤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연구윤리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조사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에서는 이 연구윤리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요. 주요한 연구윤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지된 동의, 그리고 익명성 보장, 비밀 보장, 그리고 조사 결과의 보고, 이렇게 4가지가 주요한 연구 윤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아래 보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기억, 연구 대상을 관찰하기에 앞서 그들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고지된 동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의 윤리로서 맞는 것이 되고요. 자, 니은,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위에서 얘기한 고지된 동의하고 관련해서 예외 상황에 있는데요. 그 예외 상황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니은입니다. 그랬을 때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지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초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당위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보기들은요. 대부분 다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다 틀린 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골라내야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니은은 틀린 것이 되고요. 자, 디귿,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실패도 모두 보고해야 된다. 네, 이것이 바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하고 관련된 연구윤리입니다. 맞는 것이고요. 리을, 비밀성이 보장되면 인명성도 보장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비밀성과 인명성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지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비밀성도 보장되어야 되고 인명성도 보장되어야 되고 이것이 두 개 다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것, 옳은 것을 고르는 것, 기억 디귿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두 가지 연구 유형의 분류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사회조사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사회조사의 유형은요.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눠지고 또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요소에 따라서 연구 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아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번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는 데이터의 성격하고 관련된 것. 네, 맞죠. 2번 순수 실험 설계와 준 실험 설계는 원인의 조작 여부. 여기에 원인의 조작 여부라고 나오는데요. 이 순수 실험과 준 실험 설계는 모두 다 원인의 조작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죠. 이 두 가지, 이 순수 실험 설계와 준 실험 설계의 차이는요. 바로 외생 변수의 통제 여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바로 옳지 않은 것을 연결하는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는 연구의 목적하고 관련된 분류이고요. 그 다음에 코호트와 패널 조사는요. 동일 표본의 반복 측정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종단 조사에 해당이 되죠. 자, 동단으로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은 사람을 조사할 거냐 아니면 같은 집단을 조사할 거냐 그 차이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5번입니다. 전수조사, 표본조사는 표본 초추의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틀린 것 고르는 것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감소 효과를 알아보는 것. 이게 목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동일한 노인을 대상이 누구냐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년간 매년 조사를 했다. 자, 매년 조사를 했다라는 거는 이 종단 조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감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연구 목적에 있을 때 설명적 조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간 매년 조사했다. 패널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종단 조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종단 조사 중에서도 동일한 노인을 표본으로 했기 때문에 패널 조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5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수조사 아니죠. 표본이라고 했으니까 1번 아니고요. 자, 2번 추세조사, 경향을 보는 조사가 아니죠. 자, 패널 조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3번은 이 패널 조사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탐색적 조사, 목적에 기반을 했을 때 탐색적 조사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설명적 조사입니다. 그리고 횡단적 조사가 아니라 중단 조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사, 연구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17개 시도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청년 실업률이 범죄를 미치는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목적 측면에서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설명적 연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내용 여기에는 이 변수하고 관련된 것 그리고 조사 유형하고 관련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바로 융합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청년 실업률이다. 네, 맞습니다.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해당이 되죠. 종속변수는 비율척도, 율에 해당하는 건 비율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분석 단위는 개인이다. 아니죠. 여기 17개 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석 단위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양적인 자료를 분석한다. 그렇죠. 률, 이렇게 범죄율, 실업률을 분석하기 때문에 양적 연구고요. 종단 연구, 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했기 때문에 종단 연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변수와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변수와 가설하고 관련된 내용은 바로 가설, 변수 이 세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가설은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가설은 검증 가능한 형태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니은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를 가정하는 문장이다. 그렇습니다. 관계를 가정하는 문장이 맞습니다.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혹은 그 방향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디귿, 모든 변수는 개념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설명은 거꾸로 된 설명입니다. 자, 모든 변수는 개념이지만 모든 개념은 변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요. 이렇게 개념이라는 변수가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있고 그 안에 이 변수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개념을 변수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러면 디귿은 이제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리을, 연가설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네, 맞습니다. 연가설은 이 설명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7번, 이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연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 7번에서 연가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8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연가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연가설은요. 포퍼의 반중주의에 의해서 연구가설을 반증하기 위한 가설을 우리가 연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밑에 있으니 살펴보죠. 변수 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다. 아니요. 반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가설입니다. 자, 이건 틀린 것이 되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2번, 변수 간 관계없음이 검증된 가설이다. 가설은요, 검증되기 전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조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요, 이거 바로 조사가설. 그리고 대립가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가설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요. 연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구가설이다. 네, 이건 설명이 거꾸로 됐습니다. 연구가설에 대한 반증가설이 연가설이 되는 거죠. 자, 5번. 변수 간 관계가 우연임을 말하는 가설이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네, 어쩌다가 이 연가설이라는 것은 조사가설이라는 건 그냥 어쩌다가 그것이 맞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연가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표본 추출 오차하고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에서 옳은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변수에는 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독립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척도의 수준이 이렇게 있는데 독립변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물론 종속변수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1번은 맞는 것이 되고요. 2번, 이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매개 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요. 매개 변수는 독립변수가 매개 변수를 거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는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2번 틀리죠?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제변수는 종속변수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틀리죠? 자, 5번. 종속변수의 수는 외생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아니요.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조합된 단어들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성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물어보느냐? 바로 변수의 조작화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론을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추상적으로 있는 어떤 개념들을 측정 가능한 변수로 바꾸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적인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대비되는 용어들로 설명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이 연구 조사를 하려고 할 때 추상적인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개념화를 해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개념화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개념들을 통해서 명제라는 것을 서술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명제라는 건 우리가 어떤 주장을 말로써 문장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념화를 통해서 개념을 만들고 명제를 이끌어내는데 이때 이 개념이나 명제라는 것은 개념은요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명제는요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사론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것을 측정 가능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작화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조사론에서 배우는 개념 중에 조작화라는 것이 있죠. 조작화를 하게 되면요. 개념이라는 것이 변수로서 측정 가능하게 되고요. 측정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명제라는 것이 가설로 통해서 검증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조합된 단어들과 동일한 논리적 구조성을 가지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요 조작화, 변수, 가설의 개념을 요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의 조작화는 조사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묻는 것은요. 우리가 조사 설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인과관계를 검증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의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시간의 우선성을 물어보는 것. 시간의 우선성을 물어보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공변성을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동시에 같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통제성이 있습니다. 외생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인과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 내용이 아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서야 한다. 그렇죠. 인과관계를 하려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인과 결과에서 원인이 독립변수에 해당이 되고 결과가 종속변수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시간적으로 앞서야 되는 것. 시간 우선성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억은 시간 우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니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일정한 방식으로 같이 변해야 된다. 네, 공변성에 대한 설명이죠. 독립변수가 변하면 서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도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공변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 디귿이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허위적 관계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이 통제성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허위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 통제성이 여기에 설명이 되는 것인데 외생변수를 통제를 했을 때, 외생변수의 영향을 통제를 했을 때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허위적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데 다른 변수 하나가 들어가면서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그 진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인과관계를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의 설명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는 기억 니은이죠. 옳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기억 니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자, 다음 연구에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사 연구, 조사론에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얼마나 이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느냐 하고 관련이 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하고 관련된 것 아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를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종료 후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부모 집단과 받지 않은 부모 집단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확인된 부모의 비율을 비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아래에 있는 보기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통계적 회귀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점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 아이들이 그 변화의 폭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랬을 때 여기에 통계적 회귀에 대한 설명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반복된 검사, 사전검사, 사후검사가 있었을 때 검사 효과라고 해서 그것이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내용도 여기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검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이 1번하고 3번을 먼저 봤네요. 자, 2번 편향된 집단 선택을 살펴볼까요? 2번을 살펴보시면 여기에 보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를 모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면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나는 뭔가 좀 잘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중요하게 이 보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동시타당도 같은 경우는 이 측정 도구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인과관계 방향성의 모호함 아니죠. 인과관계가 굉장히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기를 하는 건 편향된 집단 선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외적 타당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앞에서 내적 타당도를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외적 타당도를 얘기를 합니다. 외적 타당도는요, 얼마나 여기서 조사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대상의 대표성이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준다. 네, 이 외적 타당도가 대표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내용이고요. 연구 대상의 조사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절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 반응성은요, 나 좀 이 연구 대상이 됐으니까 나 좀 잘해야지 이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나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이 연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야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디귿, 연구 결과 일반화와 관련이 있다. 네, 맞죠. 리을, 인과관계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인과관계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은 내적 타당도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고요. 그랬을 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연구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사 설계 유형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 노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을 무작위로 골랐다고 써 있네요. 자, 20명씩 두 집단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개입을 한 거죠. 한 집단에는 자원봉사 교육을 했어요. 개입했어요.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자, 그러고 나서 10주 후에 두 집단 간 자원봉사 만족도를 비교 분석했다. 나중에 10주 후에 자원봉사 만족도를 조사를 했죠. 자, 요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이 연구 설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검사를 하지 않았고 사후에만 검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요, 순수 실험 설계에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두 집단에서 앞에서는 아무 조사도 하지 않고 뒤에서만 자원봉사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검사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작위 선정으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는다. 여기 있죠. 무작위 선정으로 해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자,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설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닌 거죠. 사실은 여기 안에는 지금 노인을 두 개로 나눴어요. 40명을 20명 나누고 20명을 나눴기 때문에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아니다, 설계이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도 집단 간 차이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도 라는 것 왜? 무작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배정했다는 건 두 집단이 똑같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사전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5번. 통제 집단 전후 비교에 비해 설계가 간단하여 사회에서 많이 활용된다. 네, 맞습니다. 통제 집단 전후 비교인데요. 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 통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실험 설계에 대한 세 가지의 또 조건이 있습니다. 실험 설계는요, 첫 번째 무작위 할당이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독립 변수의 조작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속 변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이요. 순수. 그렇지만 이거 순수 말고도 순수에 해당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유사 실험 설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시 실험 설계도 있죠.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1번 순수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활용해야 된다. 네,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죠. 자, 순수 실험 설계가 유사 실험 설계 비 내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순수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 원시 실험 설계 이 순서로 내적 타당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준실험 설계 혹은 유사 실험 설계에는 사전 측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도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준실험 설계에서는 2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준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중에 단순시 계열 설계 같은 경우는 2개 이상의 집단이 아닙니다. 단순시 계열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를 고르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5번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전실험 설계다라고 얘기하는데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요. 자, 전실험 설계가 아니라 원시 실험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집단이 하나밖에 없어요. 집단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그리고 사전 사후 검사로 그냥 단순히 사전 사후의 한 집단의 검사만 하는 것 이러한 것은 전실험 설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시 실험 설계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랑 기출문제 풀이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